무릎 통증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으시죠? 한번 손상된 연골 관절은 절대 재생될 수 없다고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일 텐데요. 무릎 통증은 무릎 주변 근육들을 키워주다 보면 충분히 통증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환자분들은 제일 처음으로 거동을 힘들어 하십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무릎과 발목, 고관절이 각 부위에서 발과 정강이, 넙다리가 자유롭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면서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해 주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있게 해주고 몸이 서 있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 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또 무릎의 근육과 연골은 주로 안정성을 높여서 중력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고관절과 발목 관절은 주로 구부리는 역할을 하여서 이동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절의 움직임을 근육이 만들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무릎 통증은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들이 약해지고 굳으면서 또 연골이 닳아서 생깁니다. 즉, 근육과 인대, 연골이 중력을 버틸 만큼 버티다가 시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력을 버틸 수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어야, 강화시켜 주어야 연골의 역할을 도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릎 치료를 위해서 하체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 발목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각각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튜브에 보면 다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각 근육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 방법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릎을 좋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이 어떻게 변해가고 왜 아픈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때는 O다리였다, X다리였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 0세에서 1세 아이들은 대부분 O자형 다리로 보이다가 만 1에서 2세가 되면 바르게 펴지게 되고요. 다시 만 2에서 3세 때는 X자 다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 6세에서 7세가 되면은 곧은 다리가 되는데요. 더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서는 대부분 X자 다리보다는 O자 다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리가 점점 O다리로 변해갈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구조상 안쪽으로 무릎을 모을 일보다 바깥쪽으로 벌릴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쭈그려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벌어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릎은 O다리로 변해가고요. 엄지발가락은 약해지면서 점점 위로 들리고요. 새끼발가락, 약지발가락 쪽으로 점점 땅바닥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 무릎은 계속 눌려서 마찰이 되고요. 바깥쪽 무릎은 바깥으로 휘게 되면서 바깥쪽 무릎의 근육들이나 관절이 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쪽 무릎은 지나치게 연골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바깥쪽 무릎은 바깥으로 휘는 그 경향성을 잡기 위해서 근육들이 안쪽으로 당기고 애를 쓰다 보니 무릎의 근육과 연골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어서 O다리화 된 무릎을 일자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땅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주십니다.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요. 발은 땅바닥에 닿게 해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 주십시오. 손바닥을 땅에 짚으셔서 몸을 편안하게 지탱해 주십시오.
발 양쪽은 살짝 벌려주십니다.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양쪽으로 모아줍니다. 발은 벌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겠죠. 그러면서 무릎이 X자화 됩니다. 제가 손으로 벌려도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초간 무릎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안으로 무릎을 모아주는 근육들, 그래서 바깥으로 오다리가 되지 않도록 지탱을 해주는 근육들이 강해지고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막근, 넙다리 두갈래근, 반힘줄근, 가쪽 넓은 근, 넙다리 빗근, 큰 볼기근, 오금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두덩 정강근 등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벌어졌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릎이 바로 잡히다 보니까 통증도 점점 완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10초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초를 한 세트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각각 3세트씩 총 9세트 정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힘을 주셨다가 쉬시고, 다시 10초 동안 힘을 주셨다가 쉬시고, 또 10초 동안 힘을 주셨다가 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 운동법은 사실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무릎을 쪼는 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요. 시시때때로 꼭 하루 10초씩 9세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릎을 계속 모아주시는 운동을 하신다면 무릎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오다리가 되면 새끼발가락이나 약지발가락은 땅을 지탱하게 되고요. 엄지발가락은 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서 오다리를 없애는 운동법인데요. 왼발로 그냥 마루바닥에서 하셔도 좋고요. 지압길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똑바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지탱할 수 있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바닥을 밀도록 그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새끼발가락이나 약지발가락은 굳이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바닥을 지탱하게 해주는 긴 엄지 굽힌근, 가자미근, 넙다리 두갈래근 등 안으로 무릎을 모아주는 근육들이 살아나서 무릎이 오다리에서 일자화가 되고요. 안쪽 무릎이 눌려서 연골이 마찰되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요. 바깥쪽 무릎 근육들도 그 힘이 많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평소 걸을 때도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게 노력을 하신다면 오다리로 변했던 무릎이 일자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릎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증이 급성 통증인지 만성 통증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증에는 급성 통증, 즉 염증성 통증과 만성 통증, 즉 퇴행성 통증이 있습니다. 급성 통증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근육이 찢어져서 염증이 생겨서 발적, 종창, 동통, 부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오히려 교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이 무리가 가고요. 염증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근육이 찢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그 근육을 더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급성 통증기에 있을 때는 냉찜질을 많이 하시고 절대적으로 쉬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급성 통증이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부위가 열이 나고 부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다면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더 띵띵 부어 있지는 않는지,
만져봤을 때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더 열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열감이 느껴지고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더 부어 있다면 급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냉찜질을 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운동을 한 이후에 더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져봤을 때 열감이 느껴지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 붓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급성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냉찜질을 하시고 무조건 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급성 통증이 아닐 경우에는 만성 통증, 퇴행성 통증이기 때문에 옷찜질, 마사지, 추나요법, 도수치료, 방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방법이나 운동법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릎 통증, 아픈 원리를 알고 원인을 다스리는 두 가지 간단한 운동법과 스트레칭법으로 다스리셔서 오래도록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